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새로운 언어 교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이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친애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님께서 새로운 언어 교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같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읽었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언어 교시가 나올 때 국민 여러분은 지식 제로 상태에서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지식 제로 상태,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는 포용적 성장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정보를 아예 다 지워버린 백지 상태에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무례라고 보는 것이죠. 무례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여러분의 취향이 혹시 강경화 장관처럼 턱을 높이 치켜들고 상대방을 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어디 마음대로 실컷 짚고 까불어 보아라 하는 그런 타입이라면 그것까지 고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주의 깊게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언어 교시를 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먼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거 좀 하찮은 거야 하는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애초 소득주도 성장은 ILO에서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ILO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임금주도 성장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ILO의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임금, 그러니까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그 임금주도 성장이었는데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여기에 자영업자를 포함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했다. 새롭게 좀 손봐서 쓰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의 건의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남들이 쓰는 어떤 용어를 가져다가 거기에 자기식으로 용어를 다시 정리해서 써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도용 그리고 변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용이나 변조라고 했을 때 이거 사기치는 거네 라고 이야기할 그런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그러니까 공통이라기보다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청와대에서 그것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만들어낸 사제품이다. 다시 말해서 홈메이드, 할머니표 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째서 그들이 하나의 그릇에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임금주도 성장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근로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입장인 자영업자를 거기에 같이 넣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석연치 않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를 하얀색이라고 하고 흔히 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용자라고 하는 이 우리가 그냥 쉽게 사업자라고 해두죠. 사업자는 검은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흰색과 검은색을 같은 색이라고 그릇에 담은 것이죠. 혹시 이들이 무채색, 유채색 개념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넣어놓고는 그 다음에 노동착취자라고 해서 사업자를 한꺼번에 다 두드려 팼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은색, 노동착취자는 검은색이죠. 자영업자가 지금 흰색과 같이 한 그릇에 들어가 있는데 그는 분명히 색은 검은색입니다. 그러니 가장 허약한 자영업자가 먼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성공하고 혁신 성장에 성공하고 공정경제에 성공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포용적 성장이 구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그는 공정경제 역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세계에서 각 전문 분야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개념은 물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내지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사용하는 그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문 분야에서 혹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반드시 다르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개념을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홈메이드, 할머니 된장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언어 교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국민들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죠. 어떻든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가 아닌 것이다. 자, A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A는 B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B는 무엇인가 하는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는 신자유주의를 배제적 성장이라고 개념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제적 성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가고 다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다수가 배제되는 그러한 것이 배제적 성장이다. 그리고 그는 포용적 성장이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고 보니 배제적 성장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배제적 성장이 아닌 것은 또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포용적 성장이다. 그러면서 이 포용적 성장이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다. 어떻든 이렇게 그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또 풀이해보았던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포용적 성장이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신자유주의가 아닌 개념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풀이가 있겠죠. 그 중에서 성장의 혜택이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배분된다 하는 점에 주목해서 그러한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한 문제인식의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란 그 점에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란 배제적 성장이다. 다수를 배제하는 그런 성장이다. 포용적 성장은 포용적 성장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의 설명은 포용적 성장은 정말 말 그대로 포용적 성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아주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포용적이란 크고 포괄적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참 전부터 동어 반복을 하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어떻든 이것이 큰 개념이다. 그랬으니까 문제인식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고 문제인식의 혁신성장이 성공하고 문제인식의 공정경제가 성공하면 그러면 포용적 성장이 구현된다.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새로운 언어 교시는 결국 포용적 성장이란 배제적 성장이 아닌 포용적 성장이고 이것은 포괄적 성장이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그려보면 제일 위쪽에 포용적 성장이 있고 밑에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화살표가 올라가게 돼 있고 혁신성장에서 똑같이 그리고 공정경제에서 똑같이 화살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묘한 것이 애초에 포용적 성장은 없었죠. 밑에 있는 것들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층부에 옥상옥을 짓고 저것이 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구조도를 지닌 어떤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실현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천을 위한 구조도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을 옆에서 구경하는 입장에서만 그려낼 수 있는 구조도라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왜곡된 그들의 왜곡된 정보처리 기능, 그들식의 두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쉽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당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국민들은 이럴 겁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뭐가 됐든 이것을 포괄적 개념이라고 해서 하늘에 띄워나 봅시다. 에드벌룬처럼 설령 그곳에 손이 닿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단 띄워놓고 저기에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이것을 해가지고 저기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포용적 성장의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겠죠. 혁신성장이나 공정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저기에 연결된 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같이 나가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하늘에 포용적 성장이 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죠. 에드벌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것이 다 되면 그러면 바로 그날 에드벌룬이 보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포용적 성장, 엊그제 갑자기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자기 머릿속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국민에게 한 번도 그 보이지 않는 에드벌룬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은 소득주도 성장을 발표하고 추진할 때 그것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언제 알았는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후에 비로소 그때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그제서야 그 뜻을 풀이해서 국민 앞에 내놓은 겁니다.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색을 띤 사람들에게는 참 죽음이 중요한 테마이죠. 그 이유를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어봐야 죽고 난 후에만 배우는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혁신성장이나 공정경제는 어떨까?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알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이 이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패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찾으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추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확실합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등은 혁신성장이 뭔지, 공정경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하는 상태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각계각층으로부터 그거 너희들 틀렸다 하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죠. 실제로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그들은 주고받고 그래서 이번에 그 뜻풀이를 비로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그것은 그들은 아직 캄캄하게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셋을 다 알아야 이 셋이 알기만 해서가 아니고 성공해야 그래야 포괄적 성장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갈 길이 참 멉니다. 이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일단 시행을 하고 실패하고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시행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혁신성장이 실패하고 공정경제가 실패해야 그제서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빨리 실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전혀 모름이라는 상태에서 언어교실을 내놔봤자 국민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다음 날 7월 24일에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을 나 김의겸은 이해를 하는데 5천만 국민들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 김의겸이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의 말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국민에게 풀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는 포용적 성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OECD 등에서 사용하는 학술적 개념으로 본다면 1차적 분배, 그러니까 임금 같은 경우 이때는 개입하면 안 된다.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2차적 분배, 세금, 재정, 연기금 이런 것들에는 개입을 한다. 여기에 개입하는 그것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죠. OECD의 포용적 성장, 학술적 개념으로서의 포용적 성장,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되었고 이미 익숙하고 원래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살아오던 바로 그 우리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런 개념이죠. 이것은 혁명 같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어제 오늘 새로 나타난 혹은 몇 년 전에 새로 나타난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문재인식의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들이 쓰는 새로운 말인 것이죠. 신조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은 다음과 같다. 아마 이 개념은 경제학자들이 내가 배운 OECD의 개념, 또 책에서 본 개념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개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포용적 개념, 문재인의 포용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문재인이 이야기해온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에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그리고 남북 문제까지 포괄된다고 하면서 OECD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변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일반적인 개념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변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제학자들 당신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적 개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씨는 경제학자도 뭐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경제 용어까지 만들어내는 위대한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경제학자들 당신들이 좀 혼란을 느낄지 모르지만 나 문재인의 말을 들어라. 어떻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그 정체가 분명하게 보이죠. 문재인의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우산이 팔리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우산장수가 있고, 비가 오면 양산이 팔리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양산장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나 해가 쨍쨍 내리비치는 날이나 이 둘이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산장수가 있는 땅에 비가 오는 날, 양산장수가 있는 쪽의 땅은 하늘을 두 쪽 내서 해가 비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 무엇이냐 하면 비가 오는 날 그는 이야기합니다. 양산장수는 우산 팔아라.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산장수는 양산 팔아라. 그러는 것이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것이 이상하게도 만들어낸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더 꼬여버린 새로운 언어 교시라고 하는 재난은 왜 일어났는가? 이것은 거의 재난급이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최저임금 정책은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어떻든 대한민국 경제에서 연쇄적으로 계속 망한다 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52시간 근로정책 나오자마자 대실패가 예고되었죠. 그러면서 아직 실시하기 전부터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마저 극복하기 어려운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죠. 자, 이 많은 것들,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차려놓은 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밥상에 보면 밥그릇도 있고 반찬그릇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보이는 것마다, 들여다보는 것마다 다 망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상 위에 있는 것들 다 안 보이게 덮어라. 밥상보 하나로, 새로운 밥상보 하나로 덮어버려서 밥상보에 있는 꽃무늬만 보여주자 하는 것이죠. 이 밥상보로 등장한 것이 포용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자마자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언론으로부터 저기 갖다 놓은 포용적 성장은 밥공기 뚜껑이지 밥상보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세계적으로 남들이 쓰던 개념을 그냥 가져다가 이건 다른 뜻이야 하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브리핑을 하면서 변명을 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바보여서 경제정책을 무식해서 저렇게 실패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있다가 자신들의 실패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모자라는구나. 그런 것이 들통이 난 것이죠.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의 밥상에는 밥상보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경제적인 대실패라고 하는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재난이 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밥상보만 없는 것이 아니고 밥상에 먹을 게 없다 하는 것까지 더 실감하게 된 것이죠. 어렴풋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온 국민이 그렇구나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여기 아름다운 밥상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그림 퍼즐을 맞출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대여섯 살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그림 퍼즐을 뭐 3조각, 2조각, 그래서 좀 영리하면 5조각짜리 그림 퍼즐을 맞춥니다. 그 5조각으로 그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5조각 정도로 그림 퍼즐을 맞추고 그러면 참 잘했다 하고 성취감을 느낄 만한 그런 수준의 두뇌, 그런 두뇌의 소유자들이 2000피스짜리 2000조각짜리 그림 퍼즐을 맞추겠다고 나서면 결국 제 머리를 쥐어뜯게 됩니다.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과도한 욕심을 내면 과도하게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러면 장수하지 못한다고 하죠. 어떻든 이 머리의 문제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딱 할 뿐이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